안녕하세요. 예. 엊그제 이제 실제 하는 개별성에 관한 방송을 한 이후에 그때 이제 뭐 행위와 목적, 행위와 목적 이런 것이 다 이제 동일한 것이다. 행위, 목적, 수단.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실현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로 이제 뭐 제가 트럼프를 이렇게 좀 악용하는 사례죠, 뭐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해겔이 이것을 또 어떻게 뒤집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성장의 이제 거의 종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그 자기의식장의 인정투쟁과 그 부분의 논의와 아주 유사한 논의로 이렇게 접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일단 행위를 한다는 것은 행위로서 하나의 이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죠. 이런 결과물을 해겔은 이제 베르케 작품, 작품 또는 뭐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내어놓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작품이라고 하는 것,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에서 이제 의식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행위의 결과물로 나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의식의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과물을 만드는 의식의 것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이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물로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겔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의식은 이 결과물보다도 사실 더 큰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에서 봤을 때는 그 자신의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자체도, 그 결과물은 의식의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져가는 계획일 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것을 들어서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책을 하나 내놨다고 이렇게 딱 얘기해 봅시다. 책을 내놓으면은 그 책은 이제 세상에 이제 유명한 책이면은 세상에 널리 퍼지겠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수중을 떠난 책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만이 아니고 이제 많은 독자들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게 읽혀짐으로써 그것은 더 이상 그 작자의 것이 아니고 독자의 것이 되면서, 이제 독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반격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헬로.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 만들어낸 창조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서든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이제 반박되고 부정되고
하는 운동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방송했던 이제 뭐 행위와 목적과 수단의 이런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작품으로 이게 결과물로 이게 나왔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또 사라져가는 계기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나가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그것은 타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그것은 사라지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해겔은 논지를 펼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해겔이 말하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개별적인 어떤 인간의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의 역사적인 큰 그런 정신, 의식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는 하나의 세계사적 개인들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해겔의 이 철학, 정신현상학과 이런 역사 철학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밖에 없고, 해겔 스스로도 사실 뭐 청년기 시절까지는 그 이제 프랑스 혁명에 이렇게 상당히 동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가 아주 그런 세계사적 개인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방송에서 톨스토이의 부활을 언급했는데, 톨스토이의 이제 그 전쟁과 평화가 이런 이제 프랑스의 러시아 침공, 나폴레옹의 이것을 그린 작품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톨스토이가 나폴레옹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폴레옹을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그가 이제 그 혼란한 그 프랑스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거의 이제 무정부 상태였죠. 이제 뭐 자코뱅 뭐 그런 이제 단두대 처형 뭐 이런 걸로 혁명의 무질서 속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그 승승장구하는 그런 혁명 군대 이제 장교였죠. 그가 그렇게 등장했을 때 전 유럽이 이제 그를 반겼지만은 이제 러시아를 침공하고 나서는 전 유럽이 그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당 부분 사실 초기 나폴레옹,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공화정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재정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 황제가 되고, 거기까지 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뭐 프랑스는 최강대국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뭐 독일만 하더라도 그 나폴레옹에 반대한 것은, 그러니까 영주와 이제 뭐 교회 수장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중들은 상당히 이제 그 나폴레옹이 이제 가져온 혁명의 그런 기운을, 그런 것을 반겼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또 해겔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프랑스 군대가 뭐 활개칠 수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유럽의 나라들의 그 군대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동원된 거지만은 상당 부분 거기에 동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전 유럽을 이제 패권을 이렇게 장악하는, 거기까지 나갔을 때는 그 나폴레옹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런 나폴레옹의 그런 업적들은 그 상당 부분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침략 전쟁을 더 확장함에 따라 결국에는 이제 그런 행위에는 결국 그를 실몬시키는 그런 결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가 일으키고 있는 이것이 어떠한 부정적인 계기로 트럼프는 물론 미국에 결국에는 또 이 세계 질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것은 뭐 지켜봐야 될 문제겠지만은 결코 트럼프가 예상했던 방식대로는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전번에 왔던 길이랑 이제 같은 길인데 좀 비탈길을 거의 다 올라와서 이렇게 약간 평지 비슷한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성장까지가 이제 원래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쓰려고 했던 그 종착지가 이성장이고, 정신장 이후로는 거의 뭐 앞부분에서의 그런 논의들을 거의 뭐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한 서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이런 인정에 관한 그런 논의가 다시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뭐 상당 부분 이제 그런 해석이 유효하지 않나. 결국 반복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도 보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뭐 정신현상학의 백미는 그 정신장이 아무래도 그 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더 재미있는, 또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사례도 많이 동원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신장에서는 이제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신장을 제가 빨리 읽기 위해서 강독의 속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 위성장이 지금 한 50페이지 정도 읽으면은 정신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길 이름이 여기가 이렇게 보면 나무에 이렇게 띄엄띄엄 나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마무트 반더백, 마무트는 뭐 그 맘모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맘모스가 다니는 이런 길인가? 길 이름이 재밌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